아침 6시 눈을 떴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30년을 하루같이 매달렸던 직장에서 나와 맞이한 첫 월요일. 처음엔 휴가 같았죠. 하지만 딱 3년 뒤 저는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누구나 꿈꾸는 은퇴 후의 삶, 왜 우리는 준비 없이 맞이하면 길을 잃게 되는 걸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명암이 사라진 뒤 비로소 진짜 내 모습을 찾아가는 한 평범한 가장의 이야기입니다. 아침 6시 눈을 떴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30년을 하루같이 매달렸던 직장에서 나와 맞이한 첫 월요일. 처음엔 휴가 같았죠. 하지만 딱 3년 뒤 저는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누구나 꿈꾸는 은퇴 후의 삶, 왜 우리는 준비 없이 맞이하면 길을 잃게 되는 걸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명암이 사라진 뒤 비로소 진짜 내 모습을 찾아가는 한 평범한 가장의 이야기입니다. 30년 동안 저의 아침은 늘 전쟁이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쫓기듯 씻고 콩나물시루 같은 지하철에 몸을 싣는 일상. 그 지긋지긋한 쳇바퀴에서 벗어나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정년퇴직을 하던 날, 동료들의 박수를 받으며 회사를 나설 때만 해도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죠. 하지만 그 환희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은퇴 후 맞이한 첫 번째 월요일, 여느 때처럼 아침 6시에 눈이 떠졌지만 저에게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거실로 나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의 바쁜 발걸음 속에서 나 혼자만 뚝 떨어져 섬에 갇힌 듯한 기분이 들더군요. 아내는 아침 일찍 모임이 있다며 서둘러 외출을 했고 텅 빈 집안에 덩그러니 남겨진 제 모습이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평생을 이 부장이라는 이름표로 살아왔는데 그 이름표가 사라지니 나는 누구인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함이 밀려왔습니다. 평생 가족을 부양한다는 핑계로 나만의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배우지 못한 대가를 치르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커다란 무대에서 대사 없이 홀로 서 있는 배우가 된 것처럼 길고 긴 하루가 두렵게 느껴지기 시작한 첫날의 기억입니다. 물론 처음 몇 달은 휴가처럼 느껴졌습니다. 밀린 잠도 실컷 자고 평일 대낮에 여유롭게 산에 오르기도 했죠. 그동안 못 봤던 텔레비전 프로그램도 챙겨보며 이게 바로 은퇴의 맛이라고 스스로 위안했습니다. 하지만 계절이 2번 바뀌기도 전에 그 달콤함은 지독한 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매일 똑같은 등산 코스, 매일 똑같은 텔레비전 화면, 소파에 누워 리모컨만 만지작거리는 제 모습이 어느 순간 견딜 수 없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주말 하루 쉬는 게 꿀맛 같았지만 매일이 휴일이 되니 그것은 휴식이 아니라 고립이었습니다. 아내가 친구들과 전화 통화를 하며 웃을 때면 괜히 눈치가 보였고,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고 싶어도 바쁘게 일하는 아이들에게 방해가 될까 봐 전화기를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사회라는 거대한 기계 안에서 작은 톱니바퀴로 열심히 돌아갈 때는 제가 제법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계에서 빠져나오고 나니 아무도 저를 찾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고립감은 소리 없이 다가와 제 자존감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누구와도 한마디 나누지 않는 날이 늘어갔고,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귀찮아지면서 깊은 수렁에 빠지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무기력한 3년이 흘렀을 때 마음의 병은
결국 몸으로 나타났습니다. 밥을 먹어도 소화가 되지 않았고, 밤에는 불면증에 시달렸으며,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하고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결국 찾아간 병원에서 의사는 은퇴 후 우울증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평생 뼈 빠지게 일하며 가족을 건사했는데 내 노후의 보상이 고작 우울증이라니. 세상을 향한 억울함과 원망이 솟구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답답한 마음에 무작정 걷다가 우연히 동네 도서관에 들어갔습니다. 그곳 구석 자리에서 돋보기를 쓰고 무언가를 열심히 적으며 책을 읽는 백발의 노인을 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제가 지금껏 보지 못했던 살아 숨쉬는 생기와 평온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깨달음이 왔습니다. 아, 나는 평생 남이 정해준 목표, 회사가 정해준 실적만 쫓으며 살았구나. 내 스스로 무엇을 할 때 즐거운지, 내 가슴이 언제 뛰는지 단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은퇴 준비란 그저 통장 잔고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텅 빈 내 마음의 잔고를 채우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음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날의 깨달음 이후 저는 거창한 계획 대신 아주 작은 것부터 시도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한 일이 아니라 오직 나 자신을 미소 짓게 만드는 일을 찾아 나섰습니다. 젊은 시절 바쁜 출근길에 마시는 커피 한 잔이 큰 위로였던 기억이 떠올라 동네 복지관의 시니어 바리스타 과정에 무작정 등록했습니다. 처음엔 에스프레소 머신의 버튼조차 헷갈려 실수를 연발했고 젊은 강사 앞에서 쩔쩔매는 제 모습이 낯뜨겁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며 갓 볶은 원두의 향을 맡고 내 손으로 직접 완벽한 한 잔의 커피를 내렸을 때의 그 짜릿함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그건 누군가의 지시로 억지로 해낸 성과가 아니라 오롯이 내 의지로 만들어낸 작은 기적이었습니다. 기술을 익힌 뒤에는 지역 카페에서 일주일에 2번씩 봉사활동 겸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정성스레 내린 커피를 받아든 손님이 환하게 웃으며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할 때 예전 수억 원짜리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을 때보다 더 깊고 묵직한 보람이 가슴 한구석을 꽉 채웠습니다. 명함 속의 직함은 사라졌지만 커피 내리는 할아버지라는 새로운 이름이 제법 자랑스러워졌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기다려집니다. 일주일에 며칠은 앞치마를 두르고 커피 향 속에서 사람들과 온기를 나누고 남는 시간엔 곁을 지켜준 아내와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하며 소소한 일상을 나눕니다. 더 이상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 발버둥 치지도 남들의 시선에 나를 맞추려 애쓰지도 않습니다. 통장 잔고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일은 없지만 제 삶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고 평화롭습니다. 은퇴는 인생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무겁고 버거웠던 책임감의 짐을 내려놓고 비로소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나만의 속도에 맞춰 걷기 시작하는 새로운 출발선이었습니다. 혹시 다가올 은퇴가 두렵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은퇴 후 닥쳐온 막막함에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은 지난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치열한 세상을 훌륭하게 버텨낸 충분히 강하고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사회적 지위나 타인의 인정이 아니라 당신의 가슴을 아주 작게라도 뛰게 만드는 일부터 다시 시작해보세요.
당신의 진짜 빛나는 인생은 어쩌면 오늘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과거의 영광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소박한 일상에서 행복을 발견할 때 인생의 후반전은 가장 아름답게 만개합니다. 여러분의 두 번째 20살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